안녕하세요.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오늘도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행복한 미래, 좀 더 나은 경제적인 미래를 위한 여행을 같이 떠나보는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가져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종이를 꺼내서 저와 같이 해보시면 좀 더 피부로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떠나보실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직접 따라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은 3번째인데 재무설계 따라하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연령별로 쭉 한번 내가 몇 살에 무엇을 하고 몇 살에 무엇을 하고 그때 필요한 돈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저와 같이 표를 그리면서 생각해본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다 직접 일일이 항목별로 적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서 하나 더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를 알자 2번째 시간으로 현금 흐름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세부적인 목록들도 한번 적어보고요. 과연 이런 걸 적어봤으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그리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 얘기를,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가지 하고 하죠.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거의 한 20년이 좀 넘게 하고 있는데 한 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미국 책에서, 영문으로 된 책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걸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여진 자산이 없는 걸 보고 굉장히 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30대든 20대든 조금 경제활동을 하셔서 40대이든 간에 반드시 저와 같이 시작하는 이런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적어보시는 거는 적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같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지난번에 재무상태표하고 유사한 표를 하나 제가 여기다 그렸습니다. 자, 현금흐름표는 언제 몇 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 평균의 개념을 가지고 이 현금흐름표라는 것을 적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에다가 부부의 소득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이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버나요? 300만 원? 여기 근로소득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300만 원, 그럼 300만 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부인께서 혹시 작은 상점을 하시나요? 거기서 요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면 100만 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열심히 부부가 노력을 해서 시간을 써서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른 소득들도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예금을 1억을 해놨으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씩 나오는 금융소득이 있을 거고요. 또 상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상가를 월세를 줬으면 월세 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오래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으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연금 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또는 최근에 우연치 않게 단발성 무슨 사진 촬영을 하나 해서 내가 사례비로 받은 게 있다. 이런 것들 다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글을 쓴다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한 달 평균적으로 버는 돈들을 다 각각 표시해 보면 우리 집에 한 달에 5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소득이 들쑥날쑥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이 소득을 관리하는 게 좋을까 다시 한번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균의 개념으로 어떤 때는 계절적인 사업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 소득과 안 될 때 소득의 평균을 내서 여기다 쭉 적으시면 그 집안의 가정 안에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의 합계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들어온 돈을
과연 어떻게 쓰느냐?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의식주, 외식을 한다, 또는 가까운 마트에서 필요한 주식, 부식을 산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 이런 것들 다 의식주에 해당되죠. 또 교통, 문화, 통신, 의료. 내용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또 용돈, 경조사, 기부금. 교회나 사찰에 매월 일정하게 뭔가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것 외에 다른 생활비가 있죠. 중요한 항목인데 바로 교육비입니다. 요새는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신 분들은 육아비, 어린이집에 맡긴다든가 이런 것들도 육아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비의 항목에 적으시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신 분의 경우는 이자 비용을 매월 내시겠죠?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 비용 낸다. 30만 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비용이 있고, 그 다음 항목으로는 이제 필요한 돈들은 대부분 썼는데 중요한 항목이 바로 리스크를 위한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 가입하시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거나 이러는 비용들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항목이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을 암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보험이라고 얘기하고요. 화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은 물보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월평균 개념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또 저축도 투자도 합니다. 당장 혹시 모르니까 MMF, CMA, MMD에 이런 데 넣는 돈은 단기 상품이고, 또 적금 또는 적립식 펀드 이런 거 하시는 것은 중기 자금이고, 또는 보험 또는 장주마 저축, 연금 저축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장기에 해당되는 상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한번 뒤지셔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을 쭉 적으시면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종이를 꺼내놓고 못 적으시는 주부님들은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조금 거리가 멀게 지금 돈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부자인 분들하고 또 부자가 아닌 분들하고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자이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잠깐만 기다리시게라고 하고 바로 책상에 가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냥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파일에 자기의 재산 목록과 수입 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시고 앞으로도 부자가 될 자질이 없으신 분들은 찾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책상 서랍 열고 글쎄 이게 어딨나 잘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오면 내가 좀 알려주겠다 하면서 정신없이 자기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거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재산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삶의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표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재무상태표를 잘 정리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고 제가 혹시 또 더 자세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제가 양식만 표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양식들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나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은 금융상품, 부동산, 부채, 적금식 또는 보험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여기에서 금융상품은 갖고 있는 은행에 어떤 상품을 언제 가입해서
또는 얼마의 돈을 넣어가지고 언제 만기인데 금리는 어쩌고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디에 쓸 것이고 이런 양식에서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100명을 만나면 한 5분 정도는 이런 정리를 잘 해놓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돈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드려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1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도 제 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32평형 아파트 언제 사서 얼마에 사서 현재는 얼마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표시하시고 또